네, 지금부터 부력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부력이란 물이나 액체에 잠긴 물체의 토탈 전체적인 프레셔의 합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수면에서 어떤 실린더가 잠겨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실린더가 액체 안에 완전하게 잠겨 있을 때 저희가 부력이라고 하려면 이 서페이스, 즉 표면에 대해서 잠겨있는 실린더에 향하는 모든 압력이지만 압력이 지금 이 방향을 Z 디렉션이라고 했을 때 이 수직적인 방향에 대해서 이 수직적인 면에 대해서 이 실린더에 미치는 실린더가 영향을 받는 면은 모두 이 위에 있는 원과 아래에 있는 원이겠죠. 여기에 있는 이 압력과 이 압력, 이 두 개의 완전한 토탈 프레셔, 그러니까 두 개의 압력을 더한 게 되겠죠. 그 두 개의 압력을 더했을 때 그 압력이 이쪽으로 향하는 경우, 그럴 경우에 이 경우에 힘이 위쪽으로 향할 경우 이 실린더가 부력을 받아서 위로 떠오른다고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주로 우리가 부력을 배우기 전에 부력이라고 하면 위로 떠오르는 힘, 이라고 이렇게 막연하게 알고 있을 수 있지만, 부력이라고 하면 액체에 잠긴 어떤 물체의 힘의 합력인데, 그 합력이 위로 향할 때, 그렇지만 그 합력이라는 것은 어떤 실린더, 그 잠겨있는 물체의 표면에 미치는 힘들의 합이다. 또는 압력의 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물체에 대해서 이 안에 있는 밀도와 관계없이 이 서페이스에 미치는 힘의 합력과 그리고 부피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을 이번 증명을 통해서 부력을 알아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그림을 자세히 좀 그려보면 수면이 있고 수면에 완전히 잠겨있는 실린더를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실린더가 완전히 잠겨있고 유체 정력학적 관점에서 이 실린더가 잠겨있는 상황에서 이 둘러싸고 있는 유체,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실린더 안에 어떤 유체가 들어가 있는 상황일지라도 모든 상황에서 모든 것이 정지되어 있고 평형 상태에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실린더의 높이를 라지 h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부력이라고 하면 이 Z 디렉션, 즉 수직적인 방향에 의해서 표면에 미치는 힘의 합력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것은 위에 있는 원과 아래에 있는 밑변에 있는 원입니다. 따라서 이 위에 있는 변에 미치는 압력은 이렇게 수직적인 압력이 미칠 수 있고, 아래에 있는 밑변에 대해서는 밑에서 아래로 이런 힘이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럴 때 이 축을 Z축으로 잡았을 때 여기를 PZ라고 하고 여기를 PZ 플러스 델타 Z라고 하면 당연히 이 실린더의 높이가 델타 Z, 즉 H랑 델타 Z가 똑같다는 말이겠죠. 뭐 델타 Z를 쓰든 H를 쓰든 상관은 없습니다. 또한 저희가 관심 있는 이 위아래 원의 넓이를 단면적 A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거에 관해서 생각을 해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력이라 함은 수직적인 힘의 합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따라서 지금 수직이라는 것은 저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방향이 Z방향이라는 거죠. 따라서 저희는 R자 힘, 수직으로 향하는 네포스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결국 저희가 말하고자 하는 부력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해요. 왜냐면 이 표면에 미치는 힘의 합력이 이 네포스를 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미치는 압력과 힘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 방향을 조금 더 고려를 해봐야겠죠. Z의 양의 방향이 위로 향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작용하고 있는 압력이나 힘의 방향은 마이너스 부호를 가져야 됩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P
Z 플러스 델타 Z. 그리고 단면적을 곱하기 때문에 압력과 단면적의 곱은 힘으로 표현될 수가 있죠. 그리고 아래로 향하는 방향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위로 향하는 방향을 고려해본다면 PZ 곱하기 A 라고 볼 수 있는 게 지금은 마이너스 부호를 가지고 있는 아래로 향하는 화살표 그리고 위로 향하는 화살표는 양의 부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포스를 구했는데 여기서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여기서 왜 마이너스 mg를 안 하냐의 의문인데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듯이 수직적인 힘의 합력이지만 여기 생략된 게 표면에 미치는 힘의 합력이에요. 따라서 마이너스 mg라는 개념은 이 실린더에 뭐가 들었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변수이기 때문에 표면에 미치는 힘의 개념이 아니라 이 바디, 즉 볼륨, 이 전체 안에 있는 내용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력을 계산할 때는 이 표면에 미치는 힘의 합력을 구하는 것이므로 저희는 마이너스 mg라는 항을 여기서 빼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네 포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항과 플러스 항이 각각 존재를 하고 이걸 다시 A 항으로 묶어버리면 A PZ 마이너스 P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떤 것과 연관을 시켜야 저희가 어떠한 식을 얻어내서 어떠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텐데 위아래로 수직적인 힘이기 때문에 저희가 흔히 유체에 잠긴 압력을 구할 때 마이너스 로g라는 식을 쓰죠. 그래서 위아래의 압력의 차이가 로gh다. 이런 걸 주로 많이 쓰는데 힘의 합력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쓸 때 위에 아래의 합이기 때문에 압력차라는 것은 그대로 저희가 위에 아래의 표면에 작용하는 힘과 연관시킬 수 있겠죠. 따라서 로gH에 여기서는 라지 H를 쓰는 게 맞겠죠. 왜냐면 제가 라지 H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근데 이거는 지금 압력 텀이기 때문에 이 단면적을 곱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A라고 써주는 게 맞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얻을 수 있는 거는 이것을 FB라고 했을 때 여기서 B는 부력을 나타내는 힘이기 때문에 B라는 기호를 썼습니다. FB란 이런 식을 통해서 압력의 차와 관련이 있겠구나. 여기 이런 의식의 흐름을 과정을 거쳐서 로, G, 라지 H, A 단면적 이런 걸 얻을 수 있었고 높이와 단면적을 곱하면 저희가 물에 잠겨있는 실린더의 부피라고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로지 V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살짝 주목해야 될 점은 이 결과값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맨 처음에 저희가 시작했던 부분이 부력이란 표면에 미치는 수직적인 힘들의 합력이라고 저희가 정의를 했죠. 뭐 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 거긴 하지만 그래서 아래로 향하는 거, 위로 향하는 거 이런 중력을 제외한 이런 힘들의 합력을 가지고 그것에 넷 포스를 구했더니 그것의 압력의 차와 연결시켜서 로지 V라는 것을 얻게 됐어요. 근데 처음에 저희가 시작한 거는 표면, 즉 서페이스에 관한 맨 처음에 접근은 표면에 관한 접근이었는데 저희가 이 관계식을 통해서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밀도와 중력 가속도, 즉 이거는 변할 수가 안에 있는 내용 둘러싸고 있는 유체가 일정하거나 그런 다른 변화가 없다면 변수가 될 수 있는 거는 부피밖에 없죠. 따라서 표면에 대한 접근을 했는데 결과로 부피에 대한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발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와 비슷한 발견이 이것도 주로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라고 말을 하는데 옛날 이야기에 조금 인용을 한다면 진짜 왕관의 순금으로 된 왕관을 판별하기 위해서
질량이랑 부피를 잰 다음에 어떤 것의 밀도 차이로 그 진짜 순금으로 된 왕관을 판별했다는 그 아르키메데스 이야기처럼 부피와 관련이 없는 항을 가지고 그 밀도와 연결하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부력에서 서페이스에 대한 힘의 합력에 대한 접근을 통해서 부피에 관한 식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은 약간 차원이 다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약간 실마리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는 부력의 식이었지만, 이렇게 관점을 다르게 해서 본다면 매우 의미가 큰 식이라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식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들여본다면 G는 중력과 속도고 부피는 이 실린더의 부피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rho, 즉 density, 밀도는 엄밀히 말해서 이 실린더를 둘러싸고 있는 바깥에 있는 밀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엄밀히 말해서는 rho L이라고 써줘야겠죠. L이라는 것은 그 실린더를 둘러싸고 있는 유체의 밀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실린더가 어떤 유체에 잠겨 있다고 했을 때 이 안에 있는 밀도의 값보다는 이 밖에 있는 밀도에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제가 푼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 있는 밀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황인 거죠. 하지만 만약에 밀도 차가 있었을 경우 rho S, 이 실린더 안에 어떠한 무언가 들어있을 때 이것에 안에 내용물이 차 있거나 밀도 차이가 심하게 나는 경우라고 한다면, 저희가 조금 수정을 해줘서 밀도 차이가 나는 경우 힘의 합력은 rho G V 마이너스 rho S G V가 돼야 되는 게 맞겠죠. 왜냐면 이 안에 있는 실린더의 안에 있는 무언가가 되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라면 전체적인 힘의 합력, 즉 서페이스에 대한 접근이 아니라 부력에 대한 접근이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한 접근을 모두 통틀어서 힘의 합력을 구한다면 밀도 차이만큼 고려해 줘야 된다는 것도 부력뿐만 아니라 이 부분도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따라서 여기서 저희가 조금 결론적으로 도출할 수 있었던 거는 힘의 합력이기 때문에 이것이 위로 뜨는지 또는 아래로 가라앉는지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rho GV에서 G랑 V는 부호가 모두 양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힘의 방향을 결정짓고 운동의 방향을 결정짓기 때문에 rho가 rho S, 즉 실린더, 이거는 둘러싸고 있는 유체보다 유체의 밀도가 좀 더 높은 경우, 그러면 이 알짜 힘의 부호가 양수가 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부력이 그 실린더의 안에 있는 밀도가 미치는 중력보다 더 커지기 때문에 유체의 밀도가 실린더의 밀도보다 클 때 위로 뜨는 현상이 발생할 거고, 유체의 밀도가 반대로 실린더의 밀도보다 작다면 그런 경우에는 가라앉는 현상을 보이겠죠. 당연히. 왜냐면 그 실린더의 안에 있는 바디 포스가 유체의 부력, 즉 서페이스 포스보다 더 능가하기 때문에 이 알짜의 힘이 마이너스 값을 갖겠죠. 만약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같은 경우는 어떤 평행점을 찾아서 언젠가 그 자리 현상을 유지하고 있겠죠. 이렇게 해서 저희가 부력으로 시작해서 이 네포스와 저 네포스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이 네포스, 평면에 미치는 네포스를 향해서 rho GV라는 부력의 힘을 이끌어냈고, 이 rho GV라는 부력의 힘은 서페이스에 대한 접근을 통해서 볼륨에 대한 식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고, 전체적인 알짜 힘을 계산을 해봤을 때 실린더의 밀도를 고려해서 이러한 대소관계를 가질 때 이 물 안에 잠겨있는 실린더의 어떻게 운동 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지까지 설명을 해드렸고, 더 나아가서 지금 아까 아르키메데스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다이버전스 티어리움을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다이버전스 티어리움은 뭐냐면 아까 로지브이 해서 서페이스를 볼륨으로 연관시킨 거와 비슷한 개념으로 유체역학을 할 때 벡터와 텐서를 쓸 때 많이 등장하는 개념인데, 볼륨에 대한 항을 서페이스에 관한 항으로 바꾸거나 또는 전환시킬 때 자주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다이버전스 티어리움에서는 주로 이 S라는 거는 서페이스를 말하는 거고 V라는 것은 볼륨을 말하는데, 주로 서페이스에서 볼륨으로 갈 때 사용도 하지만 볼륨에서 서페이스로 전환하고 싶을 때도 가끔 사용은 합니다. 근데 주된 경우가 서페이스에서 볼륨의 개념으로 차원을 이동시키고 싶을 때 S에서 V로 그 식을 바꾸는 경우를 말하는데, 만약에 부력의 경우에서는 적용되지 않지만 여러 가지 경우에서 서페이스의 개념을 볼륨의 개념으로 바꾸고 싶을 때 다이버전스 티어리움도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같은 경우 부력을 계산할 때 물에 완전히 잠긴 경우를 살펴보았는데, 실린더가 이렇게 잠겨있는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서 더불어서 유체가 완전히 꽉 차 있는 게 아니라 이 정도만 꽉 차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전체 높이를 h라고 잡고, 이 수면 위에 있는 떠 있는 부분을 h1, 그리고 이 유체가 차 있는 부분을 h3, 그리고 이 전체를 h2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을 할 때 부력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당연히 이 안에 있는 내용물과 상관없이 서페이스에 대한 항이기 때문에 H2가 부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따라서 로지브이를 계산을 할 때 이 부피에 대한 항은 H2에 관한 부피에 관한 항이어야 되고, 네포스, 즉 이것이 뜨냐 가라앉냐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H2라는 부력의 힘에 무엇을 더해줘야 되냐면 H3, 로 SGB가 뭐냐면 지금 여기서 밀도 차이가 나는 경우, 이 항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로지브이에서 이만큼을 합력을 계산을 해줘서 이것이 뜨냐 안 뜨냐를 계산해 줄 때는 부력을 계산할 때 H2가, 그리고 밀도 차이를 계산해서 어떻게 운동 방향이 움직이는지에 관해서는 H3를 이용해 줘야 된다는 점을 조금 이런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되게 당황스러울 수 있어서, 여러 가지 H에 관한 항이 있을지라도 부력에 관한 항은 물에 잠긴 부분이고 서페이스에 작용하는 힘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당연히 H2만 사용하면 되는 것이고, 알짜 힘을 해서 이게 가라앉을지 뜰지 또는 그 상태를 유지할지를 알기 위해서는 전체 알짜 힘을 알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부력에다가 이 실드 안에 있는 차 있는 이 부분의 로지브이를 계산해서 그것의 합력의 힘을 구해서 그게 양의 값을 가지면 더 위로 뜰 것이고 음의 값을 가지면 가라앉을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응용력까지 갖출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력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부력에서 간단히 정리하자면 서페이스에서 볼륨의 차원을 연결시킨 힘이다. 그리고 서페이스에 관한 네포스가 부력에 관한 힘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부력에 관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